사실은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탓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예요. 지금은. 단순하게 비싸게 많이 팔아야지라 생각했거든. 사실 근데 그게 제일 좋긴 해요. 비싸게 많이 팔아야지. 하지만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화잖아요. 네. 명품 뭐 이런 게 아니고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정 가격을 해서 많이 파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중에 큐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 상황이 발생하니까 굳이 양국제 기업들을 걱정을 해야 되나? 그러네요. 우리 전기차 기업들을 걱정을 해야 되나? 오히려 나중에 저렇게 가격이 안정을 찾았을 때 더 경쟁력 있고 더 좋은 차, 더 문제가 없고 더 AS도 잘 되고 인프라도 잘 되고 이런 차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 전기차 또 보여주시니까 최근 따끈따끈한 자료로 네.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이게 또 그렇구나. 네. 네.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너무 좋은 자료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네. 한번 이런 준비를 하고 싶긴 했었어요. 너무 저도 보통 이제 저는 말로 많이 하잖아요. 네, 말도 충분하십니다. 하여튼 머리에 뭐가 많은데 네. 시간이 한 정도 저기다 보니까 이것 중에 몇 개만 설명드리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자료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저의 어떤 멘트를 오해 없이 낯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2차전지 네. 주요 주식들이 그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는데 네. 공매도 잔고는 거의 줄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 거라고 혹시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그냥 어차피 추가로 하는 거 못 하니까 뭐 기다리고만 있는 느낌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전히 고평가라고 보는 걸까요? 그냥 지금 되게 좀 벙 뜬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막 뭔가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은 진짜 이게 퍼센티지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매도 종지 기간이 내년 6월까지죠. 거기서 더 늘릴 수 있다고 하죠. 그때까지 별로 잔고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막 네. 올해 4분기도 그 2차전지 주식들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네.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뭐 내년 1분기 실적이 갑자기 막 좋아진다거나 이러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잔고를 줄이겠죠. 그렇죠. 이제 실적이 나오면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청산 같다. 시작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줄고 청산이 시작되는 걸 그런 기사가 나왔다 아니면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더 기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아직 안 받쳐주니까 맞아요. 계속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영업이익 받쳐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항상 그랬죠. YOY의 함정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너무 잘 나왔잖아요.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24년도는 기대하면 안 되지.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극재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고 중간에 한번 잠깐 떴던 거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기다리면 어떻게 보면 요 차트에 의거해서 봤을 때 기다리면 쇼커버는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들은 불안해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 줄여야 되나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되게 놀랐을 거예요. 공매도 그 딱 시점이 또 하필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딱 이제 공모하는 기관 공모 끝나고 그 주말에 바로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개인 공모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개인들한테 많이 유리했었던 시점이었긴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 에코프로 그 머티리얼스는 지금 시총이 거의 9조 10조 아닌가요? 무서워요. 사실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처음에도 상장했을 때 저는 이제 이거 적절히 올라가면은 좀 차익 실현을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왜 그랬냐면 사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를 너무 많이 때리잖아요. 뭐 기사도 때리고 막 뭐 공매도로 때리고 물론 공매도는 안 돼가지고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그룹이 타겟팅이 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조리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공매도 중지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사실 지금은 예측의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공매도를 때릴 수가 없군요.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측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상장하는 날도 이제 그때 기사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공모가 하단으로 됐기 때문에 뭐 3조는 택도 없다. 뭐 2조 얼마 막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아닌데 3조가 왜 안 돼? 3조는 되지. 3조는 되지. 네, 그러면 계산 단순 계산 해봐도 매출 그때 계산해 주셨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그거에 따라서 계산만 해도 3조는 되지. 그렇죠. 근데 이게 8조 9조가 될거 솔직히 생각 못 해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제 측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미래를 그리고 이제 하시는 거에 따라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장기 사이트로 보면 그냥 제가 보여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 이제 네. 막 9조 10조인데 네.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진짜 들어간다 해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맞아요. 저는 이게 만에 하나라는 거를 보면은 우리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죠. 근데 떨어진 게 저는 적정 조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확 올라갔다가 훅 눌렀다가 그렇죠. 좀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도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 마찬가지.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그런 액션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막 또 막 2배 3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지. 단시간 내에. 와, 지금 여기서 2배 3배? 와, 그건 전 진짜 제 능력을 벗어났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누가 저한테 지금 들어가면 2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네. 그냥 내가 갈게 이랬거든요. 난 갈게.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사실 그 가능성이 물론 되게 충만한 네. 잠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지만 150만 원 할 때 네. 250만 원 간다고 얘기하면서 네.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50만 원 네. 가니 그때 사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250만 원이란 걸 얘기를 했을 때 전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바로 간다는 것보다는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장기 사이트를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장기 사이트로 제시하면 경기 괜찮아지고 요대로 가지고 적정 가격에 찾아가고 전기차 침투로 올라가면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게 되고 미국 경기 살아나게 되면은 미국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지금 이제 퍼센티지가 낮잖아요. 전체 차 대비해서. 이게 만일 글로벌 평균만 맞춰줘도 얼마예요? 그죠? 지금 이제 한 7% 정도 되나요? US는 2배네요. 그렇죠. 네. 7% 정도 되니까 이제 글로벌 평균만 맞춰줘도 거의 2배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야, 그럼 그죠. 뭐 종목 말할 뻔했어. 그래서 야 이거 근데 만약 미국이 중국 맞춰주면 야 지금 미국이 중국만큼 가면은 진짜 대박이겠는데요. 근데 이거에 따르면 그죠. 네. 40년에 따르면은 정말 잘 가면 86%. 이건 조금 많이 오버한 것 같고 2040년이라 해도 63%만 가도 그러니까. 지금 17%인데 4배인데 다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현재 흐름이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뭐 힘을 드리기 위해서 뭐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팩트에 의거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고드만 사스의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제 의견을 이게 넣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린 거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 자꾸 에코프로 얘기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다른 2차전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 3, 4개월 이렇게 조정 받으니까 되게 이제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욕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고 비싸게 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런 걸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가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런 확신이 있고 하신 분들은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하시고 이제 욕을 하시는 거지. 근데 이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한 20한 3, 4년 투자해보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 종목 되게 많았어요. 뭐 태양으로 있었고 되게 엄청 많았어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욕 좀 하거든요. 욕 좀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해는 돼요. 충분히 저는. 불안하죠. 왜냐면은 지금 핫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왜 떨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탓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예요. 지금은.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투자 경력이 길지 않다 하시더라도 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딥하게 파보고 이런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하셨으면은 오히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더 나는 그냥 좀 사이트를 길게 보고 지금 좀 빠져 있지만 사이트를 길게 보고 투자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런 종목들 20몇 년 동안 투자하면서 진짜 미래라고 그랬는데 뭐 옛날에 LED도 막 미래라고 LED 뭐 막 그 거래 깔린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하여튼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 종목 들어가가지고 핫할 때 따라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50, 60 찍은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시원하게 누릅니다. 시원하게 막 내 가슴도 같이 누리지. 근데 결국은 진짜 이게 미래로 가서 미래 수요가 살아있고 이제 진짜 성장하는 어떤 산업이라고 하면은 그 기다림은 충분한 보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원래 그래요. 주식이라는 건 원래
정말 직원을 드릴게요.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씩 30%씩 지수를 미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지수는 보통 지수가 20% 밀면은 일반 주식은 거의 한 2배, 2.5배 정도 하면 맞거든요. 20% 밀면은 내 주식은 거의 반토막이 나요. 네. 20-30%나 밀면은. 근데 주식은 이런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사실은. 네. 조정을. 특히나 이런 대장 같은 경우는 대장의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갈 때는 앞에서 치고 갑니다. 정말 강하게. 근데 안 좋은 점이 망가질 때도 제일 많이, 제일 세게, 제일 처음 망가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을 투자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난 이걸 투자하니까 그 정도 변동성과 이런 거는 충분히 내가 감안하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을 매수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대장이 온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거에 따른 어떤 이제 무게감을 좀 이겨내실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서영 대표님이 네. 우리나라의 그 좀 미래를 보셨을 때요. 네.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한 축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 축으로는 2차전지 산업을 꼽으시나요? 2차전지 산업이요? 네. 저는 일단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보면은 전구체 거의 탑, 그죠? 물론 지금 중국 걸 많이 쓰긴 하지만 중국이랑 우리나라 차이는 저는 결국 그거만 봐요. 거기 공장이 많고 그건 뭐 된다 싶으면 확 밀잖아요. 밀기 때문에 그냥 빨리 생산이 많이 되는 거고 Q가 높아져 있는 거고 저는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생산을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을 많이 쓰는 것일 뿐이지 만약 에코프로 멀티리얼스가 이번 상장 잘 되고 좀 주가 올라가면 돈 탁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던 대로 딴짓 안 하고 정말 공장 증설하고 라인 증설해가지고 생산량 늘려버리게 되면은 지금은 생산해서 에코프로 그룹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거를 다른 쪽에 매출을 줘가지고 매출 구조도 되게 다변화되고 글로벌 매출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은 저는 그걸 봐요. 결국은 싼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건 싸고 좋은 제품이 있어야 돼요. 싸고 좋은 제품. 일례로 다른 쪽인데 일본 최근에 철강 떴잖아요. 일본 철강 되게 좋아요. 퀄리티.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은데 일본 철강이 그동안 많이 팔지 못한 이유는 너무 비싸서. 네. 근데 이번에 엔저 효과 딱 들어오니까 가격 딱 이제 되니까 팍 떠버리잖아요. 그렇구나. 제일 중요한 건 퀄리티예요. 음식도 맛있고 싸면 최고고 비싸도 맛있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똑같다 봐요. 2차전지도 우리나라 기술력 정말 좋아요. 누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랑 같이 가는 거고 그런 게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차전지도 미래성장 산업 중에 하나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한 9개 꼽으라고 하면은 거기 2차전지를 꼭 넣는 이유가 있죠. 9개. 다른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이거는 추후 공개. 알겠습니다. 그 아까 종목 얘기하실 뻔하다고 하셨는데 네. 몇 개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종목 얘기요? 좋게 생각하시는. 좋게 생각하는 거요? 네. 저는 그냥 무난한 거라도 사람이 일관적이어야죠. 네. 저는 뭐 예전에 처음 얘기했을 때 엄청 리플 막 그래서 제가 웅달리만 리플 너무 힘들어요 이랬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네. 저는 에코프로 그룹도 괜찮다 봐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저는 이제 제 투자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업인데 네. 왜냐면은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2차 전지 쪽이죠. 근데 포스코는 한쪽은 2차 전지, 한쪽은 철강이 있어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저는 최대한 안전한 걸 좋아해가지고 2차 전지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고 철강 올라갈 때 또 따로 올라가고 네. 철강은 결국은 저는 이제 중국 격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중국 경기 여기서 많이 망가질까요? 제가 봤을 때 바닥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중국 경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지금 물론 이제 중국은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던 그런 국가였죠. 근데 부동산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 또 부동산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철강이나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어쨌든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중국 증시의 상승인데 중국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은 MSCI 이머징 마켓 내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있는데 중국을 지금 많이 샀죠. 그 MSCI가 퍼센티지를 많이 줬죠. 중국 A주에. 근데 중국의 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일정 비율 넘으면 매도해야죠. 네. 매도하고 그걸 또 이머징 마켓 다른 쪽에 뿌려야죠. 네. 우리나라로 뿌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냐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좀 안정적이면서도 맞습니다. 이렇게 보신다. 좀 그나마 좀 제일 안전하게. 저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개인 난 트레이딩 잘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맞진 않아요. 네. 근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큰 돈 투자해서 배당까지 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 내 되게 귀한 돈인데 좀 안전한 데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적절하다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한번 가봐야죠.
테슬라 가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이것도 예전에 우리 웅달 책방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리플 뭐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던 그 멘트였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때 그 스페이스X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네. 예, 그룹 전체를 다 봐야 된다. 일론 머스크 아래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는 그런 회사다. 네. 테슬라 결국 일론 머스크가 그리워하는 그림이 그건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막 날렸었죠. 테슬라 나머지 기업들은 뭐 테슬라랑 완전 다른 회사인데 알죠.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란 사람 밑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일론 머스크가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그리고 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전 그런 의미로 이게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자꾸 이제 스페이스X 그 위에다가 테슬라 뭐 차 하나 넣어가지고 같이 쏘고 막 우주에 날라버리고 이런 그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전 그런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스타링크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시킬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럼 이제 테슬라가 지금 밸류는 자동차로만 받고 있는데. 원래 그 전체적인 매출에서 되게 적었던 부분이 뭐냐면 슈퍼차저. 되게 적었어요. 1% 왔다 갔다 했었나?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쪽에 진출했죠. 네. 상하이차랑 GME가 같이 만든 그쪽에다가 이제 슈퍼차저를 오픈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슈퍼차저도 더 늘리고 인프라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인프라 관련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되게 핫해요. 최근에 네. 좀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인프라 관련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테슬라도 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좀 있고 그리고 또 슈퍼차저를 빨리빨리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리라든지 이제 고장 났을 때 그런 것만 좀 반응이 빠르면은 오히려 새로운 매출이 생겨서 테슬라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오르고 네. 테슬라는 잘 안 올라서 네.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 이거 엔비디아로 갈아타야 되나. 네. 근데 지금 또 갈아타면 이게 또 잘못하면 엇박자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네. 살짝 나의 마인드를 컨트롤하셔가지고 두 개를 다 사는 겁니다. 반반씩이야. 네, 그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저는 최악이 뭐냐면 정말 최악이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랑 예를 들어서 저랑 웅달님이랑 고민하고 있었어. 근데 웅달님은 전 안정적인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랑 엔비디아 같이 사셨어. 저는 남자는 몰빵이지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엔비디아만 샀어요. 근데 엔비디아 갈 때는 막 제가 더 수익 팍 늘겠죠. 화끈하죠. 근데 이게 좀 쉬고 테슬라가 치고 가면은 전 테슬라 없는 걸 엔비디아가 잘 돼 있는 건 생각을 안 해요. 네. 테슬라가 없다는 사실에 꽂힙니다. 인간의 심리가.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저도 주식 투자를 20년 넘게 해도 나중에 30년 하든 40년 나중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게 나는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까울 뿐이지 내가 있는 애들은 그냥 얘는 그냥 내가 잡아놓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땐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 컨트롤 하셔가지고 네. 조금 이쪽에서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두 개를 같이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반 전략. 네, 반반 전략은 언제나 진리다. 그럼요. 반반 시켜야죠. 치킨도. 뭐든지 반반으로 짜장면도 그렇고. 네. 네, 대표님. 그러면은 뭐 반도체는 하지 말까요? 반도체요? 네,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러셔도 네. 그럼 대표님 네. 만약에 그럼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네. 첫 번째 질문은 우선 지금은 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는 맞는 건가요? 늘려야죠. 늘려야 되는. 안 늘리셨습니까? 여름부터 얘기했는데. 물론 10월달에 빠질 때도 말씀드렸죠. 네. 요즘 되게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이게 빠질 때마다 제가 10월달도 그렇고 11월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듣기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10월달, 11월달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마진콜이 터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터진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터진 거기 때문에 근데 기계적으로 터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매도를 당한 거죠. 네. 오히려 그런 분량을 받아 먹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도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였고 지금 만일 1억이 있다. 1억이 있다 하시면은 반반 가겠습니다. 반반. 미국 반, 한국 반. 미국 반, 한국 반. 그래서 미국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중에 5개 그냥 아무거나 10%씩. 네. 네. 근데 거기다 테슬라 추가해 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비중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한 20%까지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저 계속 또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하나 정도 더 넣으셔도 돼요. 그 2차 전지 관련주를 2개 정도 해서 30% 맞춰주시고 그리고 10%는 현금 그리고 10%는 저는 계속 요즘에 OLED 밀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VR 고글 이런 거 네. 디스플레이가 결국 미래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전기차를 만들어도 요즘에 전기차 옛날부터 이런 거 어디 들어가요? 다 디스플레이 싹 다 들어가고 있지. 그렇죠. 저는 디스플레이도 언젠가는 또 같이 움직일 거라 봐요. 아 전기차 앞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요즘에 그 앞에 뭐 계기판 다 맞아요. 디스플레이 돼 있지.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전기차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VR, XR 기기 다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반도체도 뭐 HBM이 나오고 뭐가 뭐 D램이 뭐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하잖아요. 결국에 보여드니까. 여러분 제가 반도체를 한번 갖다 드려볼까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어디다 칩을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봐야죠 일단. 그렇죠. 왜? 결국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쪽은 그냥 좀 길게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만 멀리 보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매그니피센트 7. 네 그렇게.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요새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시청자분들이 TV 나가면은 선영 형이 욕 먹을 때 주식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뭐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돌아보면은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했었던 기업을 좀 분석을 해보고 뭔가 이거는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을 때 매수하면 사실 그게 되게 많은 수익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귀 닫고요, 눈 감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2차전지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사실 전 그렇게 봐요. 근데 이건 하면 돼요. 저도 공부가 안 됐다가 계속 겪어오고 얻어 터지고 막 손절하고 막 마진콜도 얻어 맞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란 자산. 근데 이제 그 경험이란 걸 이제 빨리 못 하시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필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쌓이는 게 진짜 나중에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그 다이어리 쓰십시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장과 관련된 다이어리 쓰시면 그게 나중에 정말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